제가 이제 사실 공부를 좀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심재성 대표님은 과연 누군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검색도 좀 하고 그런데 전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한류 콘텐츠 때문에 이제 우리 제품이 많이 도움을 받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업을 막 했을 때, 사업을 막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힘든 시점이 아닙니다. 뭐 그때 되게 힘들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로부터 약 1년, 약 2년 뒤, 또 3년 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옵니다. 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곳이든 고정관념이란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창업 쪽도 보면요.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계통은 주로 여자가 창업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공한 다음에 수출을 고려한다.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타파한 주인공이 있어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전에 창업 멘토 먼저 만나봐야겠죠? 한재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김한균 대표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화장품 관련해서 한 15개인가 얼굴에 바르고 오신 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오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관련 계통의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동종업계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아무래도 요새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는 뭐 경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전 포기했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는 뭘 사야 된다고 알잖아요. 예. 겔 모 제품이나 그렇죠. 뭐 애플의 아이 모 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딱 산다는 게 있는데 화장품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화장품 하면 뭘 딱 사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새로운 화장품이나 이런 업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틈새 시장을 노리기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도 진출하기도 수월한 시장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과연 또 오늘 만나볼 이분은 어떻게 그 많은 경쟁 업체들 가운데 돌풍을 몰고 왔는지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아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화장품업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왠지 이 사업에 더 잘 어울리시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화장품을 제조하셔서 수출을 하시는 업체의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피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감사합니다. 비결이란 게 있으세요? 본인의 화장품을 바르시나요? 네, 저도 뭐 다른 분들처럼, 다른 남성분들처럼 그냥 스킨 로션 정도 사실 바르고요. 오늘은 조금 신경 썼고요. 예. 오늘 신경 쓰신 거죠? 확실히. 예, 신경 확실히 썼어요. 예. 근데 안 쓴 것 같나요? 아니. 엄청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공부를 좀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심재성 대표님은 과연 누군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검색도 좀 하고 그런데 전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안 유명하신 분을 모셨나 했더니 작가님한테 듣기로는 1년 8개월 만에 매출이 60억이다. 네. 뭐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알짜배기 수출 창업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뭘 어떻게 수출을 하시길래 그렇게 대단한 돈을 또 버신 거예요? 네, 저희는 미용기기 화장품을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데요. 저희 제품이 이제 해외 약 몇백 개 그런 프리미엄 매장들에 들어가서 팔리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는 창업한 지 아직 2년도 안 된 작은 회사잖아요. 네네. 저희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면 플러스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내에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는 해외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내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이제 홈페이지가 또 개설이 되고, 네. 좀 사실 오늘도 저희는 지금 박람회에 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런칭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하셨는지 본격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영어 중국어를 조금 하는데 조금 한다는 이유로 해외 출장들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하고 맞는 것 같은 거죠. 야,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쭉 그런 일을 하다가 30대 초중반에 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처음에 잘 됐고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벌렸고요. 어릴 때 하고 싶었던 라이브 카페를 하기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에게 남는 것은 은행 4군데의 그런 채무와 주변 지인들의 그런 채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한 가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복귀. 그 바둑 둘 때 다시 두는 걸 복귀라고 하는 거 아시죠? 평가반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겠는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내 문제는 뭐였을까? 라는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 실패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열정도 많이 부족했고요. 좀 편하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에 그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폐업을 막 했을 때, 사업을 막 실패했을 때는 그렇게 힘든 시점이 아닙니다. 그때 되게 힘들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로부터 약 1년, 약 2년 뒤, 또 3년 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바닥이 오는 이런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이 실패하고 약 한 2년 뒤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 중국의 이제 그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OEM 공장에 전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장 힘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빚 갚으려고 인생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 향후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마케팅 기본서들도 읽기 시작했고 특히나 해외 시장 트렌드, 뭐 소비자의 니즈 등등을 저희 기존에 알고 있던 해외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뭐 그런 공부도 많이 했었고, 또 영어, 중국어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하에 그런 공부도 꾸준히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회계. 관리를 모르면 결국 그 사업체는 롱런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를 배우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 뭐 되게 힘든 기간이기도 했지만 틈만 나면 현장에 가서 그 중국인 직원들이랑 말이 다 통하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때 제조에 대해서 나름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맘때 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기 홍콩에 그 친구는 제 한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친구는 캐나다 국적의 홍콩인 친구예요. 제니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홍콩의 그런 대형 드럭스토어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너가 한번 해볼래?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보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산 돌아다니면서 막 영어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홍콩에 가서 그 사장, 부사장, 그리고 디렉터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여 미팅을 했고, 그 2시간 미팅 끝에 그 회사 사장님께서 굿럭 제임스임이라는 말과 함께 프로젝트를 컨펌해 줍니다. 다시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뭐 저는 그동안 빚 갚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진 돈이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카드론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서초동 반지하 3평짜리 그 사무실을 얻었고, 거기서 사업을 저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 공장들, 협력 연구소들과 함께 열심히 저희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샘플을 만들었고, 샘플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홍콩으로 갑니다. 반응이 좋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이제 대량 생산할 돈이 없잖아요. 나 돈이 없어. 나에게 성금을 줘. 처음엔 좀 황당했죠. 그 사장님께서. 근데 설득을 했고, 또 제니퍼라는 친구가 저를 개런티를 해줬고, 뭐 그런 끝에 15만 불을 선불을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인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공장들을 돌렸죠. 그래서 제품이 몇 개월 후에 나오게 됩니다. 홍콩에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좀 잡으니까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했고, 마카오로 잠깐 갔고, 중국에 또 수출을 했고,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미용기기였는데요. 우리 미용기기가 그렇게 수출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이 개발 중이던 저희 프리미엄급 화장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을 또 홍콩에 수출을 했죠. 그리고 또 대만에 수출을 했고, 중국에 수출을 했고, 지금 마카오에도 수출돼 있고, 약 한 몇백 군데의 그런 프리미엄급 매장에 들어가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카드론 5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가 2014년에
예, 600만 불 수출을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그 고마운 분들 덕분인데요. 제가 작년에 딱 이틀 쉬었거든요.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예, 딱 이틀 쉬었는데 저희는 주로 해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이렇게 컸었는데 그네들이 저희 바이어들이 메일을 보내놓으면 퇴근 전에 메일을 보내면 아침에는 그 메일의 답장을 확인할 수 있게 있습니다. 뭐 제 퇴근 시간이 짐작되시죠? 보통 한 새벽 4시, 5시. 뭐 모든 국가의 시차들은 제가 커버를 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정말 밑바닥이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성 그리고 열정.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바이어들은 그걸 높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그리고 순수한 열정, 그리고 내변, 저변에 탄탄한 실력이 있으면 무에서 충분히 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을 들을 때 너무 진심이 느껴지고 중간중간 약간 울컥울컥 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이게 근격스러워서. 네네. 뭐,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빨리 일어나서 또 이렇게 멋지게 달려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카드론 대출 500만 원을 받으셔서 정말 지금은 현재 수천 배의 이익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운도 좀 있었다라고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운이 많이 따랐고요. 네. 네, 주변에 정말 그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그런 힘든 순간에 국가도 틀린 네. 친구가 손을 잡아주는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강연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왜 하필 또 뭐 친구의 도움도 있었지만 왜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몰입을 하셔서 그쪽 분야로 계속 이렇게 진출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국내 화장품 시장은 네. 정말 레드오션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얘기는 틀려지는 거예요. 일단 저희 브랜드도 그렇지만 다른 좀 중견회사 브랜드도 잘 모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왔고 그다음부터는 퀄리티만 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시장은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진짜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또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게 화장품의 한류, 화장품이 한류를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떻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예.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한류 콘텐츠 때문에 이제 우리 제품이 많이 도움을 받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정말 외모에 관심이 있고 이런 데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해외
화장품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을 못 따라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들은 건데 뭐 뉴욕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화장품만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이제 뭐 편집샵이든 이런 형태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류 컨텐츠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됐고 이제는 그런 기술력 기반으로 우리가 뭐 기술력 한류 뭐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잘 되실 수 있는 이제 여건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오늘 잘 들었고요. 진심이 느껴지는 강의 다시 한번 예,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진정성과 순수한 열정,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무기라는 심재성 대표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설득해야 할 상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 열정이 모자라지 않는가, 진정성이 덜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